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중국 기술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다뤄주는 유튜버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우산업이랑 어제 나스닥 종합의 S&P 500이 그야말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항생은 지금 급락을 했네요. 항생은 급하게 빠졌다. 왜냐하면은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장으로 돈이 쏠리면서 아시아 증시에선 돈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3.1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뭐 11.93%, 12%나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또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미국 주식들도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랑 뭐 특히나 테슬라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뭐 저점 잡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한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한번 '바닥을 잡아 볼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뭐 '이제는 고점이다.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이게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자체가 유동성으로도 갈 수가 있어서, 많이 안 오른 주식이라고 테슬라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엔비디아에서 돈을 빼서 테슬라로도 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00 초반 정도가 저점이라고 잡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뭐 한번 그냥 강승부로 2배짜리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목표가 200% 나면은 그냥 매도해 볼까 그렇게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요, 빅테크 주식들이 한 15%씩 이상 빠져 있고요. 근데 뭐 구글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뭐 오히려 언더퍼폼 아니 아웃퍼폼 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요. 야, 예, 넷플릭스는 지금 잘 안 떨어지고 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S&P 500 있잖아요. 그게 고점 대비 하락을 보니까 나스닥이 9.1%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6.3%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배 레버리지는 지금 쏙3 마이너스 71.6% 마이너스, 그다음에 TQQQ 마이너스 2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슈드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1%, 그래서 슈드가 이런 등락폭이 클 때 제가 봤을 때는 슈드가 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슈드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은 이 슈드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길게 해야겠다. 이거는 슈드 좋아하는 팬들도 많으니까 슈드로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 ETF들 지금 보시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0.14% 올랐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0.96%,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뉴스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유연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면제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 야, 트럼프가 우리가 뭐 "이상하다." 뭐 "변칙스럽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돌발 뭐 좀 안 좋게 말하면은 뭐 "도라이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야, 이 주목을 끄는 거는 트럼프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호 관세 뭐 바이든 때보다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이제는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수위를 낮추니까요, 증시는 또 반등으로 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면제가 될 수 있다. 여러 나라들이 면제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다들 이렇게 증시에서는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발표한 게 현대자동차가 31조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현대자동차 관세를 없애주겠다.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당연히 관세를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당근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뭐 현대자동차 이 자체로는 당연히 호재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뭐 토요타도 그렇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다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다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31조 원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쓰였으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 진짜 이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이 우리가 지방 도시화 있잖아요. 지방 소멸 도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이 강남이 되고 이제는 점점 우리나라는 지방 도시 소멸화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IMF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허언이 아니고요. 실예로 지금 보면은요. 환율도 지금 1,470 원이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3, 104 아래로 내려왔는데도 지금 우리 환율은 높은 지금 축에 속하거든요. 이제는 1,500원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지금 달러를 모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달러나 아니면 금이나 이런 거를 모아 가셔야 될 것 같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영상을 짧게 한번 찍어 볼까. 오늘 한번 찍어 볼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닷컴 버블 때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냐 이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닷컴 버블 때 주요 지수 기록을 보면 S&P 500 지수는요. 마이너스 49.1%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 37.8% 빠졌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77.9% 빠졌다고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82.9% 빠졌고요. 고점 회복일이 어느 정도 걸렸냐? 2002년 때 이랬는데 2007년에 회복이 됐고 S&P 500은 다우존스는 2002년에 이렇게 됐는데 2006년에 거의 뭐 만 4년 만에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거의 뭐 13년이 걸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거의 12년, 13년이 걸려서 전고점을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거의 뭐 13년이 걸려서 전고점을 회복을 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이 만약에 닷컴 버블 같은 버블이 온다고 하면요. 이렇게 많이 빠져서 회복도 느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강조드린 게 이렇게 한 번에 빠져버리면요. 진짜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매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야 12%나 올랐어요. 테슬라 12% 오르는 거 보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는 중국 내 판매량이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파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서 급등을 했지만 좀 더 이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오늘도 이제 다시 오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T10 종목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나가고 CATL이랑 네지즈만 플러스 났지만 샤오미가 급락을 했습니다. 샤오미가 급락한 이유를 보니까요. 지금 뭐 갑자기 증자를 발표했다.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8조 규모의 유상 증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투자의 확대에 나선다. 제가 며칠 전에 샤오미가 이 공장을 더 확장을 한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지 돈이 더 필요한 거 봅니다. 그래서 8조 원의 증자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뭐 증자하면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이것도 여기도 주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똑같이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얘네들은 진짜 이렇게 진짜 투자를 하려고 돈을 모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에 이어서 홍콩 증시에서 8조 원을 더 조달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금 조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장성이 다시 또 받쳐준다고 하면은요 주가에는 뭐 크게 악영향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뭐 보아오 포럼 그러니까 중국판 다보스라고 해서 보아오 포럼이 개막을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는 시진핑을 만날까 뭐 이렇게 조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 거의 11년 전에 시진핑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만났었거든요. 이때는 진짜 삼성의 위상이 거의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높았는데 이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높았던 위상이었는데 샤오미에 이제는 점점 밀리고 있죠. 샤오미에 밀리면서 점점 이제 샤오미에 이런 뭐 제품을 납품해야 된다 뭐 이런 수준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야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 야 이런 걸 느낍니다.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CDF 2025에 참석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 오늘 자동차 전자부품 회사인 샤오미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비아디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방문을 해서 비아디가 삼성에서 특정 첨단 노드 칩을 제조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자동차 사업부에서 협력할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뭐 방문한 이유가 비아디나 아니면 샤오미의 어떤 뭐 이렇게 뭐 하만인가 하만 사운드인가 뭐 이거를 공급하려고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품 납품을 위해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갑이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삼성이 넘버 원 갑이었거든요. 샤오미나 비아디에 비해서 엄청난 갑이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갑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죠. 샤오미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야 이제는 진짜 한국 개미가 붙으면은 주식이 다 빠집니다. 비아디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오늘 주가가 좀 빠진 거 보면은요. 역시 중학개미라고 해서 한국개미가 또 비아디랑 샤오미랑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552 억이 순매수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야 진짜 한국개미들이 들어오면은요. 그때가 고점이네요. 제가 비아디도 많이 갖고 있고 샤오미도 좋아하는데 야 진짜 한국개미가 들어오면은 오르질 않는다. 참 이렇게 보면서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위상도 바뀌는 것 같고 참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잘 해 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가 $2,600 간다고 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돈나무 언니도 끝까지 좀 보유 좀 해 봐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중간에 팔지 말고 쪼금 끝까지 지금 돈나무 언니 쭉 보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중국 ETF들 있잖아요. 항생 25나 아니면 CSI 300, 차이나 반도체, 차이나 전기차 뭐 소폭 상승을 했고 항생테크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차이나 항생테크 있잖아요. 이거 끝난 주식 아니니까 조정받을 때 쪼금씩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가 저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조정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도 4 개월 동안 또 횡보를 할까? 아 횡보하지 말고 쭉 꾸준히 가야 사람들도 좋아할 텐데 또 횡보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쪼금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차이나 전기차가 갑자기 9,800 원까지 빠졌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9,800 원까지 빠졌다가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 장난질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빠졌다가 올랐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국장은 좀 의심이 너무 많이 간다. 예 동양철관 그거 거래도 뭐 잘 안 된 것도 그렇고요. 뭔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는 정확하게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ETF가 이렇게 된다는 게 쪼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뭐 밝혀지겠죠. 그래서 그것도 참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얘기를 해 드릴게요. 비아디가 지금 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비아디의 지금 매출이 급증으로 인해서 4 분기에 순이익을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4 분기 순이익이 20억 7천만 달러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로 보면은 한국 기사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하나로 보면 8조 1,300억 원. 야 이렇게 엄청나게 순이익이 급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매출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달성을 해서 테슬라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지금 이런 이 순이익이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보인다. 비아디가 진짜 위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발표된 2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비아디의 4 분기 순이익은 150억 2천만 위안 그러니까 20억 7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를 했고 전분기 대비 29.37% 증가를 했다. 그래서 회사 4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66%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 36.66% 증가한 쭉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748억 5천만 위안 그러니까 378억 9천만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매출 성장도 지금 NEV 전기차 이런 하이브리드랑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매출 성장도 일어났다. 4 분기에 뭐 152만 대를 판매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61.34% 전분기 대비 34.3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4 분기 총 마진은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좀 하락을 했다. 총 마진은 좀 하락한 지금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총 마진은
살짝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제는 달러 기준으로 비아디의 매출은 지난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4년 매출의 매출 977억 달러인 테슬라를 처음으로 제쳤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그냥 처음으로 제쳐서 비아디가 이제는 테슬라의 매출액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 비아디의 매출 추월당했음에도 시총은 비아디의 5배다. 거품 그 자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시총을 보면요. 테슬라가 8천억 달러고요. 비아디가 1,570억 달러인데 지금 이 매출액은 비아디가 더 높다고 합니다. 비아디가 매출액은 더 높아서 지금 이렇게 과연 이렇게 과도하게 5배 차이나 날 정도인가 이거를 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전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34% 급증을 해서 비아디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자율주행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5분 만에 400 킬로미터를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를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신기 기술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5배 가까이 시총이 어 높는 것은 이 전무후무한 버블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저는 테슬라도 좋아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이런 지금 매출액을 순이익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은요. 중국 3 월에 이 중국 전기차 소매 판매가 1 0 0 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0 0 대로 회복을 하고요. 보급률은 54.1%로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1 0 0 대로 이제는 반등을 할 것 같다. 이제 다시 또 쭉 해서 반등을 하면서 잘 팔릴 것 같다. 2월 달까지는 원래 약세였어요. 1 월, 2 월은 원래 잘 안 팔리는 달이었거든요. 매번 1월, 2 일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처럼 매번 중국에서 안 팔리는 달이었는데 이제 3 월부터 반등을 하면서 계속 이제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은요.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차이나 전기차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98년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1.4% 밖에 차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23 년에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38.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24 년은 더 이렇게 점유율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하다. 중국이 이제는 엄청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 이쪽에서는 완전 이제는 일본과 독일 그다음에 한국을 압도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아디의 5번째 운반선인 창사가 곧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2번째 선박으로 9,200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아디의 C 라이온 05 공식 이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는 오는 25 일이죠. 오늘이죠. 오늘 아마 7시 정도에 이렇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아디에서 개발한 신의 눈 이게 C급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디파일럿 100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이것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과연 가격은 얼마에 나올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CATL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야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의 CATL은 지난 6년 동안 배터리 생산 용량을 약 13배로 늘렸는데 이는 엄청난 산업적 확장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CATL의 이 배터리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1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아니라 미국 전기차 전문가이신 마이클 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년 만에 13배 전례 없는 속도. 오늘날 유럽에는 몇 기가와트시가 있나요? 미국에는 얼마나 생산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반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중국의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산업은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CATL과 니오는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오의 파이어플라이 브랜드에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은 CATL의 초콜릿 배터리 교환 이 표준 네트워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CATL은 현재 2 세대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성능은 LFP 배터리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7월 29일 CATL 회장 정 위친이죠. 정 위친은 다음과 같은 기술 사양을 갖춘 1 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160 킬로당 160 이고요. 그다음에 충전 성능은 실온에서 15분 만에 80%가 충전이 되고 저온 성능은
-20도에서 90% 이상 방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 효율성은 80% 초과하고요. 그래서 당시 로빈정은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개발 목표가 200 킬로당 200을 에너지 밀도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비테크가 지금 299만 9천 이하인 가격에 최초의 풀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는 1.7 미터고요. 자유도는 20개가 되고 시속 10km 속도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의 시속 이렇게 12k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사면, 계단, 잔디, 자갈, 모래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올인 계산 보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6D 힘 센서 뭐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하면서 참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만 이하님은요. 한화로 보면은 한 6천만 원, 한 5천만 원 이 사이에서 아마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깐수 청양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 드리자면 지금 보세요. 알리바바가 데이터 센터 건설 버블 조짐을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 투자 시 투자 수치에 경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알리바바 고위 인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투자할 수가 있을까? 그만큼 투자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버블 아니야?" 뭐 알파벳, 메타 뭐 이런 데를 보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거 아니냐. 이거 버블 아닌가." 이런 약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값싼 전력으로 이거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태양광이나 풍력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어서 전기를 값싸게 얻는데 이거를 데이터에 다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중국 외 지역에서 지금 전화기 활성화 수치는 샤오미가 19.9%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를 하웨이, 그다음에 비보, 애플 이렇게 2 순으로 가고 있고 오포, 그다음에 하너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샤오미는 지금 SU7을 출시한 이후 브랜드 파워가 크게 회복되어 휴대전화 판매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웨이는 5G가 돌아오면서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하락세를 제외하더라도 안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락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이 경쟁 시장에서도 애플도 그렇고 하웨이, 샤오미 뭐 이런 한파전으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농업용 드론이 지금 있으면서 엄청난 지금 살충제를 살포하고 지금 대량으로 이렇게 농업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을 한번 볼까요? 드론이 운송이나 농사 이런 데에 쓰이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재밌잖아요. 드론이 떠다니면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 드론 이런 뭐라 하지 기술도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드론이 뭐 농사에도 쓰이지만 이런 운송, 어려운 이런 지역 운송, 태양광 이런 거 운송할 때 드론이 이렇게 운반도 하거든요. 운반도에서 바로바로 가서 운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더 훨씬 편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운송까지도 드론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뭐가 있냐? 이제는 농사도 있잖아요. 농사도 무인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인 뭐 이게 트랙터인가요? 이 무인 사람이 없이 이제는 알아서 이렇게 농사도 짓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근데 이 논농사는 원래 이렇게 규격화 시킬 수 있잖아요. 네모나게 규격화 시키고 원래 기계로 자동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논농사는 아마도 무인 기계가 많이 중국에서 도입되지 않을까. 이게 한국에도 나중에는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 나무 심기 이것도 있거든요. 무인 나무 심기도 무인 이 드론이랑 그다음에 무인 이렇게 나무 심기가 무인 로봇이 사막에 다니면서 몽골 사막이라고 해야 되나? 사막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무인으로 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사막화를 방지를 하고 있다 하면서 야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샤오미가 지금 딥시크 R1이랑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포타 오디오 추론 모델을 출시했다고 하면서 지금 중국은 이 딥시크를 이용해서 샤오미, 하웨이 할 것 없이 그다음에 비아드 할 것 없이 다 협업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멈춰 있을 때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샤오펑의 에어로트 이 지금 드론 회사거든요. 샤오펑의 자회사인 드론 회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온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에 이렇게 동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MW와 화웨이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BMW는 중국의 하모니 OS 생태계에 깊이 통합을 하고요. 이제는 아마도 BMW가 하웨이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다음에 하웨이의 아마 자율주행도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면 BMW에서 하웨이 소프트웨어로 하웨이 자율주행으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게 참 기대가 되네요. 하웨이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에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요. 또 한 번의 이런 재미난 장난감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우 그룹과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독일이랑 중국이랑 계속 협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샤오펑 모나 M03 있잖아요. 모나 03 시리즈가 출시 이후에 6개월 연속으로 10,000대를 돌파했고요. 그중에 3개월은 15,000대 이상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펑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을 하고 25년 하반기에 현지 생산 전략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핸들 모델 G6와 X9 25년 하반기에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샤오펑의 허 샤오펑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 최초로 레벨 3 지능형 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달성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26년까지 이 회사는 저속 시나리오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량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샤오펑은 올해 자체 개발한 튜어링 칩 생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 칩은 자동차, 비행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근데 샤오펑이 듣는 소문으로는 뭐 이제는 하웨이랑도 또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그냥 하웨이로 이 자율주행이 통합되는 거 아닌가 저는 조금 그렇게 조금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사이 테크놀로지가 이 자율주행에 쓰이는 라이더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로 관세 위험을 완화하고자 생산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26년에 첫 해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은 26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해외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64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중국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미국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팀 멤버는 시, 왕, 리앙, 짱, 순, 창이었고요. 미국 팀 멤버는 린, 리우, 루, 션, 왕, 자오. 아 이거 뭐 다 중국 사람이네요. 이 말이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미국도 그렇고요. 다 중국이다. 아 이제는 AI 이런 발전해서 과연 어디가 향후 10년, 20년을 압도할까를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거는 뭐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이나 기술주도 모으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4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수출의 80%가 가솔린 차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 흐름은 이제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있잖아요. 더 이상 식량 초강대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올해 70년 만에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3년 연속 농산물 무역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이 중국과 이런 무역 전쟁을 하려고 하면 관세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중국도 아마도 이런 미국산 농산물을 관세를 때리면서 수입을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미국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공산품을 다른 데서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더 손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리오토가 차세대 자율주행 아키텍처인 마인드블라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 언어, 행동 대형 모델이지만 로봇 대형 모델로 지정하는 것도 선호한다. 그래서 공간 지능, 언어 지능, 행동 지능 뭐 이런 자율주행 지능을 계속 추론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토가 나온 자율주행 주차거든요. 이것도 따로 영상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토에서 나온 마인드블라 자율주행 이런 주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내리죠. 지금 차주가 내리고 자율주행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이게 실행을 해 놓으면은요. 차주가 내리면은 알아서 빈자리를 찾아갑니다. 차주가 내려서
알아서 이렇게 빈자리를 지금 리오토 차가 찾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빠르게 돌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빈자리를 찾아서 이런 이 지금 주차를 하는 게 거의 이제는 표준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사람이 없을 때 무인으로 주차하는 게 리오토도 되고요. 그다음에 샤오미도 되고 샤오펑도 되고 그다음에 비아디도 되고 하웨이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다 된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모아서 요즘 중국 전기차 수준으로 한번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도 한번 보죠. 샤오미의 지금 레이진 회장이 샤오미 차를 이렇게 타고 갑니다. 타고 가서 샤오미 뭐 전기차 이 회사에 아마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주차를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쭉 자율주행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율주행 주차를 누르면요.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주차가 되죠. 이 정도 기능을 이제 샤오미나 샤오펑이나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기능이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갖고 가서 또 타고 있어야 되고 뭐 이걸 잘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예 이제는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중국을 과연 무시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의심이 가고요. 예, 지커에서도 지금 지능형 주행 시스템이 출시돼서 지금 올인칩 2개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야 이런 기능만 봐도 우리는 뭐 이런 걸 지금 발표를 안 하잖아요. 뭐가 들어가는지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는지 퀄컴 칩이 들어가는지 우리나라 새로운 신차 전기차 발표할 때 이런 거 안 하죠. 그다음에 창안도 이제 아바트 06이라고 해서 이게 27일 날 사전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C라이온 05 EV 내부를 보세요. 야 이렇게 창안 자동차랑 비아디 자동차랑 내부 보면은요. 진짜 깔끔하게 나오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깔끔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 뉴스를 보고 다음에 또 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가 멕시코 공장을 약간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대박인데요. 매번 중국이 다른 나라 기술을 뺏겨가서 복사를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맨날 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요. 중국의 기술을 멕시코나 미국이 가져갈까 봐 비아디가 멕시코 공장을 조금 좀 철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첨단 기술과 노하우가 무제한적으로 이 멕시코가 접근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이거를 약간 보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서 '와 이제는 중국이 더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 참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을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